피플 파워 말이야. 이 국민들에 의해서 쫓겨난 날이니까 무섭지. 그러니까 도둑 참배를 했답니다. 오늘은 제64주년 4.19 혁명 기념일입니다. 4.19는 대한민국 제1공화국을 끝낸 민주주의의 시민혁명이었습니다.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50년대 당시 언론들은 이승만 정권의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을 부각하는, 그러니까 매우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를 써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승만은 독재자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탄압 정책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들의 특징은 일단 언론을 입틀막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언론은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가해서 폐간하도록 만드는, 여기까지 가는 거죠. 박정희가 어떻게 했습니까? 동아일보, 그래서 나중에 동아투이가 생기는 거고요. 동아일보에 대한 탄압을 얼마나 심하게 했었습니까? 독재자들의 특징은 일단 언론을 틀어막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지금 언론입니까? 물론 일부 보수지에서도 지금 이번 4월 10일 총선이 끝난 이후에는 슬슬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정권이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정권을 찬양해봤자 결국 남는 것은 나중에 비판과 비난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수 언론들마저 지금 현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4월 10일 이후에 공격이 본격화됐고 매일매일 공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뭐 바퀴벌레보다 못한 정권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950년대 당시에 이승만, 이 사람은 제2인자가 출연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빼앗기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조봉암 같은 분도 그냥 사형시켜버립니다. 그냥. 그럴 정도로 최대의 독재자 아닙니까? 그러니 나이가 80이 넘어가면서 이제 판단력도 흐려지고 이러니까 결국은 자주 만나는 몇몇 사람들의, 자유당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모릅니다. 이게 나이 탓이겠습니까? 물론 이분은 지금 우리가 나이 80이 넘어서 이분이 약간 판단력이 흐려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술을 많이 먹어도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예. 판단력이 흐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측근 사람들만 믿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정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뽑는데 장고의 장고를 거듭하고 있고 심지어 되지도 않는 야권 인사들 이야기까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판단력이 흐린 것이죠. 그리고 자기 사람을 앉혀야 되겠는데 자기 사람을 앉히려고 하니까 공격이 들어올 것 같고, 그러니까 야권으로 좀 넓혀보고 야권에서 자기하고 친한 사람을 몇몇 꽂아보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 이런 상황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을 운영하는 것, 집안도 이렇게 운영하면 망하죠. 예. 하여튼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운영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또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거 한 가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곽영주 경무관, 경호 책임자. 이 사람이 거의 2인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형 비리라는 비리는 모두 다 저질렀던 것입니다. 지금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방송을 여기에서 끝내셔야 돼. 보지 마셔야 돼.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엔가 있겠죠. 있을 겁니다.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주 가까운 데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4.19 혁명을 이끌어내는 도화선이 됐던 겁니다. 지금의 상황과 비교해봐도 뭔 옛날 이야기 같지가 않은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 집권하기 위해서 정부통령 선거를 하는데 부정선거를 획책하죠. 그러면서 2월 28일
대구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228 대구 민주화 운동입니다. 말 그대로. 100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이런 결의문이 대구에서 나오게 됩니다. 228. 이게 바로 역사적인 4.19 혁명의 첫 도화선이 됩니다. 그 역할을, 그 도화선을 당기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대구에서 했습니다. 대구. 예. 민주주의를 외쳤던 곳이 4.19의 도화선이 2월 28일 대구에서 있었다. 대구. 예, 대구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독재자를 처단하자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하자고, 100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는 결의문이 대구에서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월 15일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일어납니다. 이 부정선거가 어떤 선거입니까? 이미 투표함의 30~40%는 이기붕, 이승만을 찍어서 넣어놓은 거고, 그리고 온갖 회유와 폭력과 매표 행위 이런 것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하죠. 심지어 3인조, 5인조로 묶어서 투표소에 넣고, 그러면서 전부 다 그 투표지를 조장한테 보여주고 넣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부정선거는 없어졌죠. 이런 부정선거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옛날에 미래통합당 대표인가 했던 사람,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신이죠. 그분은 아직도 부정선거가 있다고 악을 쓰고 다니는데, 그런 부정선거를 본인이 좀 하셨나요? 본인이 안 하셨으면 부정선거가 어디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번에도 민주당이 대승하니까 다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원흉이 누구냐? 이승만은 1번이고 이기붕, 그리고 그의 마누라 박마리아, 이 사람입니다. 예? 박마리아가 누굽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자 아닙니까? 완전히 친일파예요. 이런 사람이 이기붕 마누라로가 아니라 마누라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획책하게 되는 겁니다. 마누라가 자꾸 나서면 이런 일이 생겨요. 박마리아. 이기붕의 마누라 박마리아가 아주 문제다. 그건 다 역사적으로 아는 거니까 내가 굳이 목 아프게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진짜 혁명의 방아쇠가 어디서 나옵니까? 김주열 열사잖아요. 김주열 열사.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이 눈에 체류탄이 박힌 채 그 시신이 떠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전 국민이 분개하게 되고 제2차 마산의거의 도화선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전국으로 번져나가는 4.19 혁명의 불씨가 되는 겁니다. 대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산, 그러니까 지금 창원이 되겠죠. 창원. 그리고 광주는 광주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은 하야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이기붕은 어떻습니까? 아들 이강석에 의해서 그 집에 권총이 있었다 그래요. 이화장으로 도망갔죠, 이기붕은. 그러나 권총을 들고 나타난 아들 이강석에 의해서 이기붕도 총 맞아 죽고, 박마리아, 자기 엄마죠. 자기 엄마도 총을 쏩니다. 엄마에게. 그래서 박마리아가 아마 그때 나이가 54살인가? 이랬을 겁니다. 60년 4월이니까. 이때 모두 이제 가족이 몰살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강석도 스스로 총을 머리에 쏘면서 이 일가족이, 이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었던 이기붕 일가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승만은 하와이로 망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아이젠하워가 와서 나를 데려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1965년 7월 하와이에서 쓸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독재자 김영관을 지금 대한민국에 세우겠다고 나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의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이승만은 독재자입니다. 또 독재자 박정희의 동상을 대구에 세우겠다고 나서는 홍준표 시장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겁니까? 독재자가 그렇게 우리가 추종해야 될 인물이고 배워야 할 인물입니까? 독재자는 독재자일 뿐입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자기들 밥그릇이나 채우고 자기 일가의 뱃속이나 채우는 자들이 독재자들입니다. 전두환까지. 이 독재자.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가 스웨덴에서 나오는 한 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니까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너무너무 자존심 상한 일 아닙니까? 1960년 4.19를 통해서 이승만 독재자를 몰아냈고 79년 12.16을 통해서 박정희를 끝장냈고 전두환이는 단죄하지 못했어. 그런데 지 스스로 죽었습니다. 물론 뭐 자연사 했죠. 독재자가 자연사 하도록 놔두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그렇게 많은, 아무리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국민을 피로 하고 다 죽이고 이런 자들이 정권을 잡고 독재를 하고, 그런데 그들을 추앙하고 뭐 일회공원이라는 게 있다대. 요즘 없어졌나요? 경상남도에. 일회가 전두환이 호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일회공원. 왜 거가 일자가 들어가지? 일본 놈 일자인가? 하여튼 전두환이 그 일회는 일본 놈 일자일 거야 아마. 다른 사람들은 뭐 넘버원 일자지만. 하여튼 그러나 저러나 이 독재자들이 이렇습니다. 이승만 독재자, 박정희 독재자, 전두환 독재자, 지금 또 최근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외국에서 이야기하는 또 독재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오늘 아침에 너무 무서웠나 봐요. 나 같아도 무섭긴 하겠지. 독재자가 국민에 의해서 축출되는 그 시발점이 된 날이니까 무섭지. 오늘이 얼마나 무섭겠어. 독재자한테는 오늘이 가장 무서운 날입니다. 벌벌 떨리는 날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오늘 기념식에 안 가신 분이 계셔. 못 갔지. 안 간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못 간 겁니다. 무섭잖아. 독재자가 쫓겨난 날, 국민의 힘에 의해서, 그 정당 국민의 힘 말고 피플 파워 말이야. 이 국민들에 의해서 쫓겨난 날이니까 무섭지. 그러니까 도둑 참배를 했답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기념식은 열리는데 8시에 졸개들이라고 하면 안 된가? 졸개라고 안 했어요. 그 몇몇 데리고 가서 참배를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참배는 했단 말은 들어야 되겠다. 난 독재자가 아니야! 이 말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기념식에 참석하면 되잖아요. 작년에는 기념식에 참석을 했잖아. 작년까지는 안 무서웠나 봐요, 국민이. 근데 올해는 무서워. 이제 이번 선거의 결과를 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쫓겨나나? 이거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면 안 돼, 얘기는. 조국 혁신당이야, 정확히는.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이 사람이 야권 인사들을 맞닥뜨릴까봐 무서워 일부러 피한 것 아니냐. 첫 악수가 무산되어 아쉽다. 이렇게 조 대표께서는 야권 인사들을 맞닥뜨릴까봐 안 나온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독재자가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쫓겨난 날, 그날이니까 오늘이 벌벌 떨리는 날이어서 집에 그냥 앉아있고 싶었을 것이다. 아니 이전에 김건희 여사도 투표하는 거 이렇게 남들이 막 사진 찍을까봐 혼자 가서 도둑 투표 했잖아요. 그걸 김보엽 대변인이 또 지적을 했던데, 도둑 투표에 도둑 참배라. 하여튼 세상을 왜 그렇게 사냐. 독재 안 하면 오늘이 무서울 날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독재자를 쫓아낸 날이니까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사람, 민주주의자는 오늘이 참 의미 있는 날 아닙니까? 근데 이런 날 행사장애를 못 갈 정도다? 하여튼 행사장애를 못 갈 정도면 본인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별 의미 없는 이야기 마지막에 하나만 더 하고,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가 부정평가가 68%로 취임 후 최고치랍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아저씨 이상해요. 그거예요. 근데 3명은 아직도 우리 훌륭하신 대통령님 이러고 계신다. 하여튼 뭐 그런 결과가 갤럽이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진보 보수 쪽에. 대통령에게도 우호적인 수치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갤럽이 이런 걸 내놨다. 근데 70세 이상이 긍정이 47%, 부정이 37%랍니다. 연세가 드시면 윤석열이가 최고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나도 나이 먹으면 윤석열을 지지할 거야 같아. 그래 늙은데 뭐 누구를 지지한들 어떠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4.19입니다. 4.19 행사장에도 가지 못하는 대통령을 보유한 나라. 4.19는 독재자를 무너뜨린 날이다.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을 하려고 여기를 안 가셨을까요? 국무총리 누구 할까 고민합니까? 비서실장 누구 할까 고민합니까?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자기하고 최고 친한 사람 그냥 시키세요. 왜냐? 어차피 마음대로 할 거잖아. 그 사람들이 뭔 힘이 있어요. 총리가 뭔 힘이 있고 비서실장이 뭔 힘이 있겠어요. 찍소리도 못할 텐데. 그건 누가 된들. 그냥 아무나 시켜. 아무나. 그냥 동네 지나가는 아저씨가 있잖아요. 용산 지나가면 용산역 앞에서는 잡지 마. 거기는 이제 호남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 되고 저쪽 가가지고 가서 그냥 잡아갖고 당 아저씨가 총리하시고 아저씨가 비서실장 하세요. 대통령실 밥 맛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19는 독재자를 몰아낸 날이다.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독재자는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 이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